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엄지척 자신감, 자만심 말고 자신감 가지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어로움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설정 앞에 우리가 저의 외부 데이터 어렵지 않았죠. 관계 설정도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이 선생님이니까 어렵지 않겠죠. 저희는 어려워요. 쉽어로움이 믿고 따라오시면 한방 합격입니다.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부정적인, 정말 앞에는 쉬운 단계입니다. 쉬운 단계니까 믿고 쉽어로움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에이지 파일을 열어서 직접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강의에는 에이지 파일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이지 파일 하나 안에서 모두 처리했지만 세 번째는 1번, 2번, 3번, 4번 4개의 파일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각각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지금 3-1 문제입니다. 3-1의 문제를 관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 설정은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에 대한 작업들을 처리하죠.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작업들을 처리하는데 테이블에 대한 지시사항을 잘못 처리하면 관계 설정할 때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데 오류가 난다 라고 하면 100% 앞에서 테이블을 잘못 설정한 겁니다. 여기 네 번째 문제는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자체에서 오류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류를 해결하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별도의 오류 지시사항이 없는데 오류가 난다는 건 앞서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앞에 테이블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다시 관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설정을 하려면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메뉴를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 메뉴를 열어서 문제를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관계 설정 문제는 문제 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원화 테이블, 반정보 테이블, 원화 여기 떠있죠? 반정보 떠있습니다. 반정보, 교사 있네요. 즉 원화, 반정보, 교사 3개의 테이블을 열어라 그런 말입니다. 먼저 차례대로 열어도 되고 차례대로 말고 반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열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럼 원화가 맨 먼저 있죠. 그 다음에 반정보, 교사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기본 키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키들이 있습니다. 기본 키들. 그럼 먼저 원화 테이블의 반번호는 원화 테이블의 반번호가 안 보이네요. 조금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얘를. 원화 테이블의 반번호 여기 있네요. 반번호. 그리고 반정보 테이블의 반번호 여기는 기본 키죠. 여기도 반정보, 여기도 반정보입니다. 반번호는 여기는 이름이 서로 여기 반번호, 여기도 반번호, 여기도 반번호. 이렇게 이름이 같은 거를 또는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필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기본키, 얘는 기본키가 아닙니다. 일이 끌어서 일이 가져가도 되고 일이 끌어서 일이 가져와도 되는데 간혹 특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대비해서 기본키에서 끌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무결성, 관련 업데이트, 모두 삭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관계되는 테이블 간에 항상 무결성을 유지해라. 무결성 체크해주면 됩니다. 무결성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는 말이 있네요.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설정하고 변경되면 변경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면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는 할 수 없고 변경은 되고 그럼 삭제는 체크하면 안 되겠죠. 만들기 이렇게 해서 1대 다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테이블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교사 테이블의 교사 번호와 반정보의 담당 교사 이렇게 여기가 기본키네요. 기본키를 선택을 하고 역시 항상 무결성과 업데이트 여기서 설정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누릅니다. 오류가 나네요. 이럴 때 시급합니다. 앞서도 제가 그 테이블 앞에 강의에서도 그 콤보 상자 오류 났던 거 보셨죠? 이런 오류들을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오류가 나올 때 시급해서 평소에 일어나지 않은 오류, 시험장에서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에 정말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강에서 이 주의사항을 설명 안 드리고 하는데 문제에서 지시한 정확한 필드를 잘못 선택을 한 경우 콤보 상자를 텍스트 상자로만 여기를 텍스트 상자로만 바꿔주면 다시 복원되었었죠. 자, 이런 대처 상황들이 필요한데 간혹 제가 이렇게 틀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혹 수험생 중에 수강자 중에 틀린 거 그대로 하고 가네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관계 설정 시 열려있는 테이블은 반드시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나는 그러지 않겠지 라는 자만심은 버리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대처를 충분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오류 상황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이럴 때 여기 보면 교사 테이블을 제가 열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닫기 하겠습니다.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교사 테이블이 열려 있어서 즉 작업 중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은 반드시 종료를 해야 된다. 관계 설정 시 열려 있는 모든 테이블 쿼리는 반드시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관계로 다시 들어와서 자, 그러면 반정보와 원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다가 만 거죠. 자, 그러면 반정보와 원화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로 들어가서 교사로 들어갑니다. 교사를 열어서 이번에는 교사와 자, 반정보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교사 번호와 담당 교사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항상 무결성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만들기. 그랬더니 이상 없이 처리됩니다. 자, 중요한 거. 자, 반드시 열려있는 창들은 테이블이라든가 쿼리들은 반드시 종료를 하고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우스로 당겨만 주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예제 파일 이번에는 3-2번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종료를 하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3-2번 문제 열겠습니다. 자, 열어서 역시 테이블 열려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갑니다. 자, 지금 현재 필요한 테이블은 수강 열고 평가 내역 열고 그 다음에 학생 다 열었습니다. 자, 필요한 테이블만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수강 테이블에 자, 여기 보면 수강 테이블과 평가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수강 테이블과 자, 수강 테이블의 학번과 평가 내역의 학번은 이게 두 개죠. 학생 테이블의 학번. 자, 얘도 얘로 연결되고 얘도 얘로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순간 문제를 잘못 읽고 자, 여기서 여기로 연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수강 테이블과 평가 내역 테이블의 필드는 자,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자, 수강 테이블의 학번은 학번을 연결하고 대신 무결성 체크해야겠죠. 무결성. 그 다음에 삭제되면 삭제되도록 그랬네요. 삭제를 하래요. 그러면 업데이트에 대한 지시는 없습니다. 뭐 업데이트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강의 학번과 학생의 학번을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테이블에 역시 평가 내역의 학번도 학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1대 다의 관계, 여기 보면 1대 다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틀리다, 그럼 앞에 테이블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서 관계 설정을 마무리해 주시면 5점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뭐 할 게 없습니다. 끝! 자,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와서 자, 세 번째 문제를 열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테이블이 열려 있다면 모두 닫아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때 신청 목록과 환자 테이블은 5개 있는데 신청 목록과 환자 2개의 테이블만 열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들어왔는데 헐, 이거 뭐야?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있어? 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를 제거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 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자,
안 한 거니까 가만히 놔두면 돼요. 가만히. 자, 그대로 두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신청 목록과 환자 테이블 두 개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하고, 자, 신청 목록과 환자 두 개의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청 목록 여기 있네요. 내가 또 가져왔어요. 이거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안 한 거니까 가만히 놔두고 내가 할 건 이 두 개만 하면 되나요? 노노노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신청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신청 목록 테이블과 환자 테이블을 연결해 주라는 겁니다. 즉, 기존에 나와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새롭게 또 가져오지 말고 기존의 것도 지우지 말라는 거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로 얘네들하고 독립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존 테이블에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청 목록에 환자 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 테이블에 환자 코드. 얘가 기본 키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옮겨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자, 변경되면 함께 변경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절대로 해제하지 마시오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지시가 설령 없어도 반드시 그대로 두시고 신청 목록은 두 개 나오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관계가 있죠. 여기 관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계 편집을 눌러보면 유지와 업데이트 삭제는 안 하는구나 라고 혹시라도 내가 관계 설정을 잘못했다. 그럼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편집을 통해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 코드 기본 키의 환자 코드로부터 여기에 있는 환자 코드로 마우스로 끌어서 무결성과 업데이트를 완성을 해주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더 쉽죠? 더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기존에 신청 목록이 있는데 또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또 기존 테이블은 절대로 제거하지 말라는 주의사항 꼭 당부드립니다. 자, 닫기를 하고 얘만 눌러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가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관계 설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한대요, 오류가.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오류가 발생하는지. 자, 문제사를 열고 네 번째 문제를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들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열려있는 테이블도 없네요. 부서와 사원만 두 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참조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하라고 하고, 자, 무결성을 강화하려고 했다. 무결성. 자, 무결성을 해봤다. 그랬더니, 진짜 오류 나네요. 헐랭. 이거 뭐예요? 왜 오류가 나죠? 자, 이 경우는 테이블을 없어요. 열려있는 테이블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문제 자체에서 오류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제 쿼리를 작성하여 이 오류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삭제 쿼리를 만들어라. 또 업데이트,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설정하라. 업데이트 하라는 거죠. 삭제는 할 수 없도록 해라. 그런데 우리는 무결성부터 안 돼요. 오류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여기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원 테이블의 데이터가 무결성 강화 규칙에 어긋난다. 사원에 문제가 있대요. 자, 그럼 닫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닫기 하고, 자, 저장 안 하고 두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테이블을 열어봤더니 부서에 부서 코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네요.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쭉 봤더니 9번, 8번, 7번 이런 놈이 있네요. 여기가 기본키예요. 여기가 현재. 얘네가 기본키 맞죠? 자, 부서 코드가 기본키고 사원은 자, 외래키입니다. 기본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키를 따라가야 돼요. 기본키. 근데 니네들 기본키에 없는 6번까지밖에 없는데 니네 7번, 8번, 9번 니네 왜 나왔어? 모르는 애들이 있으니까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커말 1급을 강의하고 있어요. 커말 1급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스라는 자격증을 수강하는 사람이 커말에 들어왔어요. 저 모스 수강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 모스 강의 안 하는데요. 우리하고 관계 없네요. 관계가 가질 수 없어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그런데 지금 모스 이상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3명 있어서 얘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삭제 쿼리를 이용하여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 세 놈을 삭제하고 관계 설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테이블은 닫아야 됩니다. 테이블은 닫고, 자, 만들기로 옵니다. 쿼리 디자인. 앞에서 우리가 추가 쿼리 봤었죠. 추가 쿼리. 쿼리에 대해서 총 9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2강에서 추가 쿼리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일치 쿼리 형태인 삭제 쿼리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삭제 쿼리. 자, 다시 쿼리 디자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뭐에 필요 없는 내용이 있다라고 그랬죠? 아까 사원 테이블에 오류가 있다. 사원 테이블에 쓸데없는 놈들이 있다. 그럼 사원 테이블을 밀어놓고, 자, 뭐가 부속 코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7번, 8번, 9번이 있습니다. 7번, 8번, 9번. 자, 그런데 왜 부속 코드, 여기 삭제 있죠?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왜 부서만 삭제해요? 사원, 이름, 이런 것들은 삭제 안 해요? 자, 삭제를 할 때는 행 단위로 삭제됩니다. 이걸 물론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를 빼고 나는 4번, 부서, 이름, 직급, 회사 다 넣습니다. 다 넣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장하고 나서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지워버려요. 다 알아서 지워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속 코드만 넣습니다. 다 넣어서도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부속 코드 중에 필요 없는 놈들을 지워야 돼요. 뭐로부터 필요 없는 거? 자, 부서 테이블. 아까 우리가 부서 테이블의 부속 코드로부터 필요 없는 것들. 부속 코드에 1, 2, 3, 4, 6번만 있고 7, 8, 9번은 없습니다. 즉, 부서 테이블에 없는 놈들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나딘을 쓰겠습니다. 나딘. 자, 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없다, 어디에? 부서 테이블에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select. 자, 뭐가 없어? 근데 부서 코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서 코드. 자, 어느 테이블에 from. 자, 조금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관계 설정을 못 풀면 뒤에 문제들을 다 못 풉니다. 관계 설정은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나올 내가 재수가 없어서 어려운 문제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 문제만큼은 숙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쿼리 할 때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서 테이블에 from 뒤에가 테이블입니다. 부서 테이블에 뭐가 없다? 부서 코드를 선택했는데 나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뭐에? 여기 사원이죠. 얘는 지금 우리가 사원에 부서 코드 7번, 8번, 9번을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여기 오류 나와 있는 사원 테이블을 가져와서 부서 코드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없다? 부서 테이블에 부서 코드가 나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는 삭제를 눌러봐야 돼요. 삭제를 누르니까 여기가 삭제가 조건으로 바뀝니다. 자, 작성을 하고 나서 삭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삭제 실행하기 전에 먼저 보겠습니다. 오, 그랬더니 7, 8, 7, 9, 4개가 있네요. 필요 없는 놈이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4개를 자, 미리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필요 없는 놈들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4개의 행을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원 테이블 한번 열어볼까요? 7, 8, 9가 없어졌죠. 사원 테이블에서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삭제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꼭 삭제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야 또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만든 쿼리 있죠. 삭제 쿼리. 이 삭제 쿼리는 삭제 쿼리로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누르고 쿼리 이름을 삭제 쿼리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 띄어쓰기 정확하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그랬더니 여기 삭제 쿼리가 하나 생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창을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삭제 쿼리를 통해서 사원 테이블의 부속 코드, 쓸데없는 부속 코드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부서와 사원을 밀어놓고, 자, 여기가 기본키죠. 기본키에 있는 내용을 사원의 부속 코드로 옮겨갔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될까요? 자, 관계 설정하면서 무결성 유지했습니다. 무결성 유지했고, 자, 그 다음에 변경되도록 업데이트도 하라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삭제는 할 수 없도록 안 하면 되겠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할까요? 만들기.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설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관계 설정을 못 풀면 뒤에 2번, 3번, 4번 그룹의 문제들을 풀 때 무리가 있습니다. 거의 실격에 가깝습니다. 실격에. 그래서 관계 설정 문제만큼은 꼭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유형의 관계 설정 문제와 또 지금처럼 필요 없는 내용들이 들어왔죠.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왔지만 또는 중복된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중복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들기의 쿼리 마법사에 보면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가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를 검색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또 삭제하거나 또는 일부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관계 설정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유형 문제들을 꼭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재수없는 문제에 걸릴까?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복불복, 운빨이라고 그러죠. 쉬운 문제가 걸리면 쉽게,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걸리면 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유형의 문제에 철저히 대비를 하기 위해 상설보건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설보건 문제는 다양한 상설보건 문제는 카페 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꼭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폼에 관련된 문제들, 자, 1강의 세 번째, 자, 1파트 1의 세 번째 강의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1파트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2의 분석 작업이 아니라 자, 폼에 관련된 문제들을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